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죠. 다들 답답하잖아요. 그 클로즈업은 진짜 이 영상에서는 되게 간결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하지만 나누기, 세 장면 나누기 중에 한 장면 정도는 클로즈업을, 그러니까 채우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뭐냐면,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어떠한 장면을 나눌 때 제일 어 이 장면을 찍는 이유가 클로즈업 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나누기 설명할 때 제가 처음에 누가를 이렇게 클로즈업을 잡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누가가 포인트다, 다큐멘터리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맞아요. 근데 만약에 수업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쪼끔 더 떨어져서 잡고 클로즈업은 어깨춤에서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공책에 뭐가 써 있는지를 잡거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똑같은 장면을 나누더라도 채우기를 쓸 때는 내가 하는 이 영상을, 이 컷을 촬영하는 이유에 가장 근접한 것을 채워 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은 채우기를 또 너무 많이 쓰면 아까 그 사람이 정신이 없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찍으면 정신이 없지 않고 정말 이뻐요. 정말 깔끔해요.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불가사리라는 드라마가 다 채워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동작들을 정말 이어서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채워주기로 해서 다 촬영하는 게 편하겠지만, 채우기라는 거는 이것만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만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여기서 옮겼다가 촬영 눌렀다가 한 2-3초 썼다가 여기서 2-3초 썼다가 저기서 2-3초 썼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촬영할 때. 그래서 아까 음식 주제잖아요. 그러면 어 요리하는 그 전체 중에 만약 오늘 하는 게 수박 화채였어요. 그러면 어떤 장면을 제일 담고 싶으세요? 수박 화채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제일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 부분이 시원함, 어떤 시원함을 표현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떤 부분을 화면 가득하게 채우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그 기포 올라오는 걸 클로즈업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사이다를 부으면서 촥 올라오는 그 청량감이 클로즈업이 당겨야 '우와 이거 진짜 시원하게 맛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담고 싶은 메시지, 이 메시지에 가장 근접한 것을 채워서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나 언제 쓰지?'가 지금 정말 고민되는 파트거든요, 클로즈업은. 여행지 아까 보셨죠? 뒤로 싹 빼는 순간 답답함이 탁 뚫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저것도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피사체를 담아 놨다가 오히려 백으로 빼요, 카메라를. 그러면 배경이 촤악 나오면서 사람들은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아 멋있다.'라고 생각되게 나온 거죠. 답답함을 주고 시원한 해결감을 주고 혹은 극적인 표현을 해 주는 것. 그게 채우기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맞추기예요. 맞추기는 어떤 거냐면 눈높이를 맞춰 보고 위에서 촬영하기, 밑에서 촬영하기, 분할성 활용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선 채우기에서 설명했던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사람들은 그 내 시야에 평소에 보는 것들을 굉장히 식상해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혹시 반려동물 사진 한번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밑에 있어요. 촬영을 하면 아무리 내려도 이 정도에서 요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얼짱각도 이렇게 45 도로 이렇게 내려서 찍죠, 보통. 근데 그런 장면들이 이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신박해하거나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건 항상 보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반려동물이 여기 소파 위에 이렇게 있어요.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요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서 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얼굴을 얘네 얼굴을 보려면 이 각도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반려동물 말씀드렸냐면 보통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유튜브 채널을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와, 우리 강아지가 평소 때 더 이쁜 것 같은데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왜 쟤네보다 못생겨 보이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키포인트가 이분들은 강아지한테 포커스를 맞춰 놓고 촬영을 해요. 근데 보통 나는 내 눈의 시야에 맞춰서 촬영을 해요. 물론 다양한 각도를 주긴 주겠죠. 그래도 보통 그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뭐 아까 전에 사자 이렇게 호랑이 지나다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같은 높이에 찍으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어 더 밑으로 내려도 좋아요. 완전 밑으로. 동물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 놓으면 또 고것도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어 내가 연출적으로 좀 더 이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촬영하는 원본 소스 자체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쪼끔만 각도를 쪼끔 더 틀면 더 느낌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 리모컨을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찍냐면 그냥 얘가 여기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얘 눈높이에 맞춰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납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또 틀어 보는 거예요. 살짝만. 지금 카메라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핸드폰 카메라. 그리고 아무 물건 책상 앞에 한번 놔둬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한번 같이 찍어 볼 겁니다. 피사체 한 가지만 주변에 하나만 골라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편하게 사진 하나 찍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찍기 편한 내가 지금 이거를 친구한테 빨리 카톡으로 보내 줘야 돼요. 그랬을 때 그냥 편하게 찍는 화각. 자, 그다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셨죠? 보통 책상 위에 올려 놓으셨을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찍으셨을 거예요. 얘를 카메라를 아예 면에다가 붙여 보세요, 이렇게. 가로로. 그래서 살짝 위로 들고 맞춰서 찍어 보세요. 근데 이 각도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각도를 내리시지 말고 평행하다 싶을 정도. 좀 더 내려 주셔야 돼요. 카메라 더 내려서 카메라가 이렇게 누우면 안 되고 정면.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상에서 이게 너무 얇아서 안 되면 살짝 뒤로 가도 돼요. 아니 피사체를 좀 더 멀리 놔두거나. 그렇게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피사체 보이게 가운데쯤에. 자, 그래서 전 사진이랑 지금 다시 찍은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비율은 쪼끔 다를 수는 있어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내가 평소 때 안 보는 화각에서 이쁘게 보이는 컷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이면 진짜 정말 중요한 컷이에요. 보통 항공 컷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다음 그 피사체 있죠. 그 피사체 사진 하나씩 그대로 꺼내셔 가지고 이 옆으로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90도 위로 찍어 볼 거예요. 90도 위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0도 위로기 때문에 얘가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이 피사체가 있으면 딱 정확하게 90 도에서 이 피사체를 맞춰서 클로즈업해서 한번 찍어 볼까요? 근데 피사체가 만약에 연필이다. 그러면 가로로 말고 좀 각도를 틀어 주세요. 예, 빽딱하게. 예, 이쁘게 나와요. 예, 서서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거기 그 화각은 또 그 화각대로 다른 느낌이 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 안 보는 이쁜 위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찍으셨는데 뭔가 새롭긴 한데 이쁘진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찍어 보셔야 돼요. 이쁠 때까지 그 각도에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쌓이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여신 김에 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그 안드로이드 삼성이나 LG 폰 쓰시는 분들은 톱니바퀴가 있을 겁니다. 네, 설정, 예. 설정에 3분할 선이라고 있을 거예요. 3분할 선이거나 뭐, 가이드 안내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한번 하단 내려가면. 격자 안내선, 격자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켜보시겠어요? 아이폰도 그렇게 열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단어가 달라요. 격자선, 뭐, 수평 수직 안내선, 뭐, 안내선, 3분할선 뭐 이렇게 핸드폰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서, 네, 3 곱하기 3으로 해서 요거를 카메라 열어보시면, 다시 카메라 도로 돌아가 보시면 선이 나오죠.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은 카메라를 찍을 때 그 촬영된 부분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수직 수평을 볼 수 있는 안내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분할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교차 지점에 피사체를 놔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있죠. 요 교차 지점이 에 피사체를 놔두는 게 좋아요. 물론 센터에서 잡는 것도 있겠죠. 센터에서 잡는 것도 있는데 센터에서 잡는 거는 이 피사체를 그냥 정면에서 해주는 거지만 은유적으로 촬영할 때는 이 3분의 격자선에 교차되는 부분에 물체나 피사체를 두는 게 자연스럽게 이뻐요. 그리고 어 드라마 보시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앵글이었다 치면 이게 제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한 이쯤에 얼굴이 클로즈업 돼서 이렇게 있겠죠. 이쪽 편을 바라보고 3분할 선에 이 머리 내 얼굴을 3분할 선 여기 이쪽 부분에 이쪽 편 바라보고 피사체를 두고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백이 이만큼 생기죠. 그리고 반대인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3분할 선에 여기를 잡아 놓고 말을 해요. 이렇게 얼굴을 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바라보는 쪽으로 여백이 많으면 덜 답답함을 느껴요. 근데 여기서도 연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슬기로운 의사생활 본 적 있으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가 본인들 간에 의견차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의사가 왜냐면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이게 맞다! 뭐 판단 내리는 게 애매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본인 소신껏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가치관에서 이게 맞다라고 강하게 어필할 때 그 드라마의 장면을 보면 여백을 두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바라보는 쪽은 여백을 많이 두는데 본인의 의사가 강력하게 어필할 때는 앞에 있어. 오히려 뒤쪽에 여백을 둬.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겠죠. 이 답답한 사람의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것도 연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것들은 셔터 스피드도 아니고 ISO도 아니고 조리개 값도 아니에요. 질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촬영적인 어떤 연출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거. 예시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답답한 마음을 내가 강력하게 어필할 때 여백을 두지 않고 3분할선 저쪽 편에서 잡아 놓고 하는 것. 두 번째, 분명히 나는 여행지의 풍경을 채워야 돼요. 근데 첫 장면을 피사체를 잡아 놨다가 뒤로 빼는 것. 이론적으로만 가면은 넓게만 배경 잡으실 거잖아요. 근데 좁게 잡았다가 점점 넓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답답함을 해소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과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단점을 연출상 표현하는 것도 방법인 거죠, 촬영할 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촬영할 때 굉장히 어
세심하게 촬영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클로즈업 같은 거, 청량감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촬영할 때부터 이걸 촬영을 해놔야 얘네를 들고 편집을 하죠. 그죠? 그럼 눈높이 촬영한 거 한번 볼게요. 어? 위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즘 나오는 핸드폰은 저것도 맞춰주더라고요. 저런 식으로요. 그죠? 이렇게. 이런 3분할 교차선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아까 촬영지 가면은 그거 가자마자 그 촬영을 해야 되는 공간을 보지 않고 주변을 둘러본다 했잖아요. 그 둘러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선 때문에 그래요, 선. 선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편집할 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그건 나만 알아요. 편집하는 나만. 정말 그게 거슬려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그 정리 안 된 책상 서랍 보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도 같은 느낌을 들어요. 아무래도 이왕이면 서랍을 열었는데 딱 정돈된 그 필통 뭐 연필 딱 가지런히 딱 놓여져 있고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뭐 지우개빵 날려져 있고 뭐 이런 책상 서랍 싫어하잖아요. 싫어한다기보다 좀 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촬영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절대 안 갈 각도는 이 각도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요 여기서 보면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촬영한다고 치면 지금 정면으로 촬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들은 그러니까 직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애들처럼 보여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틀어요. 이렇게. 얘가 사선으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연필 찍으실 때도 같은 얘기예요. 연필을 만약에 이렇게 얇은 연필을 이렇게 찍는데 잠깐 펜 한번 보면, 예, 감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편집할 때 화면 보면 틀려 있어요. 물론 맞추면 돼 이렇게. 근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 아예 촬영할 때부터 그냥 아예 틀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안정되어 보여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제가 그다음 짜증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게 그 도심의 빌딩 숲. 정말 미쳐 버립니다. 촬영을 하러 갔는데 사람을 맞추면 피사의 사탑이 내려 있고요. 건물을 맞추면 사람이 비뚝해요. 그러면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지금 이 각도로 가야겠다.'가 바로 보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분명히 수평을 맞췄다고 하고 촬영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저 옆에 있는 가로등이 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찍어 보시면 선을 피하실 거예요. 어 저도 제가 다음 주에 제 장비를 들고 올 건데, 저도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를 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피사체 말고 나머지를, 제 표현으로는 보케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사체 말고는 뒤에는 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 피사체 말고 다 흐려버리니까 뒤에 선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희가 뭐 미러레스든 DSLR이든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왜냐면 피사체에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만약에 음식을 올려 놨어요. 그럼 음식이 피사체면은 음식만 딱 포커스가 잡혀야 되는데 옆에 있는 나머지도 너무 선회도가 좋게 보여 버리죠. 그래 버리면은 이 음식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촬영자는 클로즈업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포커스 해야 되죠. 그래서 고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미러리스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나오는 아이폰은 그게 됩니다. 최근 나온, 최신 나온 아이폰 13 프로는 돼요. 근데 어 그 말은즉슨 이제 앞으로는 핸드폰에서도 아웃포커싱 기능이 계속해서 탑재될 것이다. 지금은 이게 최신식이지만 얼마 전에 생각해 보시면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뒤에는 카메라 1 개가 달려 있잖아요. 지금 카메라가 3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죠? 2 개씩 3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앞으로는 아웃포커싱 기능도 핸드폰에서 지원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굳이 이제 미러리스를 살 필요가 있겠냐. 1인 크리에이터가 가 될 수 있는 거죠. 밤에 촬영 안 하면. 핸드폰 촬영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좋아요. 다 좋고 아웃포커싱도 어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피사체랑 배경이랑 넓게 만들어 버리면 뒤에 아웃포커싱 돼요. 그냥 화면 자체도. 그래서 지금 쓰시는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없으시고 단 야간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센서가 작아요. 센서가 작아서 빛을 받아오는 게 밤이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서가 작아서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야간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나는 밤에 남매지에 있는 길거리의 사람들을 찍는 일이 없다면, 예, 그게 없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뭐 밤이라도 우리가 불 꺼 놓고 촬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 켜 놓고 촬영하는 거잖아요. 빛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실내에서는 조명 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뭐 그래도 남매지는 가로등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새벽에 방콕지로 가 가지고 촬영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겠죠, 핸드폰 카메라로는. 근데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들고 가면은 쪼끔만 조명이 있어도 노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렌즈 세팅을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센서에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크기도 크고, 보통 그런 것들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여러분도 그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별 도시에 별 막 있는, 그게 왜 그러냐면 빛을 적게 써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하늘을 촬영해도 이 카메라에는 별이 다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그거 유튜브에 스마트폰으로 별 찍는 법 치면 나와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는 있어요. 단지 화질이 쪼끔 은근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촬영을, 특수한 촬영을 할 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성 더하기입니다. 마지막 감성 더하기인데 마지막 단계예요, 이 부분이. 근데 앞선 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채우기도 중요하고 나누기도 중요하고 선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피사체를 움직이거나 영상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얘는 마지막이에요. 아까 마치 움직이기 할 때 핸드폰을 움직이는 걸 최후단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처럼, 얘는 사실 앞선 단계를 숙련이 된 상태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색감 바꾸는 거예요. 색감 바꾸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필터 거는 거예요, 필터. 우리 뭐 2D 카메라, 스노우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해서 색 보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요것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쪼금 소위 말해서 희멀건 걸 좋아합니다. 희멀건 거. 그게 색바랜 거죠, 색바랜 거. 그 색바랜 사진에 대한 감성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색바랬다 그러면 약간 뭔가 약간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색이 좀 빠진 걸 좋아해요. 그 채도가 좀 낮은 거죠. 그리고 근데 해외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베네통이 철수하고 이태리에서는 아직까지 베네통만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한 원색을 입고 원색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외국인의 타켓을 가는 영상이다 라고 하면은 그 색 보정은 좀 더 비비드여야 돼요. 채도가 좀 높아져야 되고 확실하게 이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좀 더 우리나라 정서상 좀 감성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럼 색을 빼야 돼요. 그런 게 좀 더 이뻐 보입니다. 근데 음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색이 꽉 비비드하게 나와줘야 좀 이쁘거든요. 그리고 햇빛을 이용하는 거. 이거는 뭐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우리가 촬영을 갈 때 12 시는 피해요. 12 시에서 2 시는 촬영을 안 해요. 이 야외에서 촬영할 때. 왜냐면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통해서 이 그림자가 져서 눈에 다크서클이 생겨요, 그림자처럼. 너무 쨍하니까. 그래서 약간 원래 조명도 측면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도 조명으로 생각하면은 측면으로 쳐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어떤 시간대라고 하면은 저는 5 시부터는 촬영 안 해요. 해가 지고 있죠. 해가 빠르게 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 타이밍이면. 5 시, 6 시에서 7시 사이. 빠르게 지고 있는 타이밍이면 색이 그러니까 밝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처음에 찍을 때랑 끝에 찍을 때랑 밝기가 달라요. 물론 스마트폰은 그게 보정됩니다. 따로 뭘 만지지 않아도 알아서 밝기가 어두워지면 얘가 알아서 밝기를 밝혀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촬영하기 쉬운 건데 저는 이제 기계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고정을 딱 맞춰 놓고 있으면 계속 밝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은 뭐냐면 한 10 시에서 12 시? 10 시에서 12 시가 제일 좋습니다. 뭐 아니면 뭐 한 2 시에서 4 시?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야외 촬영 일정 잡을 때 내가 그곳에 도착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곳을 도착해서 내가 둘러보는 시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8 시쯤 도착해 가지고 한 1 시간 정도 보고 9 시에 카메라 세팅을 해서 10 시부터 스탠바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뭐 촬영이 좀 많다. 사람 인원도 많다. 그러면 전날부터 있거나 전날부터 있어도 아침 한 새벽 5 시부터 세팅하기 시작해 가지고 카메라 동선 위치 다 잡아 놓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고런 것들이 고 시간대를 맞춰서 촬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근데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촬영 시간이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빛이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색 보정을 통해서 다시 또 살려주든지 밝기를 그거는 이제 편집 때 다시 보완을 하는 거예요. 편집은 약간 그런 거예요. 촬영할 때 원본 소스가 엉망이어 가지고 이걸 다시 고치는 게 편집이거든요. 그다음에 화면을 날려보자.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아웃포커스입니다. 아웃포커스는 제가 요거 영상 보기 전에 한번 실습을 한번 해 보고 갈게요. 핸드폰 잠깐만 카메라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스마트폰에서 아웃포커싱이 되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폰 13 이상 가야 가능한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무 물건이나 한번 손에 쥐어 보시고 하나는 카메라를 잡아 보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사체하고 카메라하고 피사체의 거리는 가깝고요. 이 피사체 뒤에 있는 배경 멀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찍으시면은 여기에서 이 거리나 여기에서 이 거리나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들어서 멀리 배경이 있는 데서 카메라 가깝게 피사체를 좀 두면은 뒷부분이 흐려져요. 맞죠? 그죠? 근데 이 거리도 뭐 좀 더 앞으로 가셔도 돼요. 피사체를 좀 더 앞으로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배경이 더 멀리 있다면 어차피 피사체를 좀 가까이 둬도 뒷부분은
요 포커스를 맞추면 뒷부분이 날아가요. 그 피사체 다음으로. 음. 요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금 따로 아웃포커스가 되는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웃포커스를 해야겠다. 이렇게 촬영도 해요. 예를 들면 요즘 이 스마트폰에 지금 요런 이 나뭇잎 있죠? 어차피 배경을 저쪽으로 잡아 놓고 여기서 촬영을 하면은 배경이 이거 포커스 잡고 뒤에 멀어지잖아요, 배경이. 그러니까 얘만 하늘하늘하게 보이고 뒤에는 사그러질 거예요. 고런 장면들이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단지 모든 장면에서 촬영을 못 한다 뿐이에요. 예를 들면 미러리스나 DSLR 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렌즈 어 이런 단렌즈 같은 거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찍는데도 얘만 잡히고 얘는 흐려져요. 바로 뒤에 것도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찍을 때 피사체 자체가 이렇게 찍는 거라 고정된 건 아니에요. 고정돼도 상관없어요. 고정돼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뒷부분 흐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찍어 놓고 얘를 포커스를 맞춰 놓고 얘가 만약에 물건이에요. 근데 뒷부분은 흐려졌잖아요. 흐려졌다는 거는 뒤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죠. 흐려졌으니까. 오히려 배경 움직이면 돼요. 사람 거기 지나가게 만든다든지. 원래는 거기 사람을 지나가게 만들면 사람 표정이랑 얼굴이랑 이렇게 선녀도가 높게 지나가는데 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좀 지나다녀도 그냥 어른어른어른어른 거리면서 지나가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출을 하거나 아니면 네 번째 카메라를 움직여줘야죠. 확대. 그러니까 이 뒤에 배경이 있으면서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흐린 상태에서 얘만 포커스 잡고 하겠죠. 그러면 어, 아, 제 생각은 아웃포커스는 배경을 담을 것 아니면 다 좋아요. 배경을 담을 것 아니면 그게 어떤 부분에서든 다 좋아요. 사람을 찍던, 뭐, 인물을 찍던, 무언가를 그러니까 넓게 배경을, 이 산을 촬영할 거 아니라면 아웃포커스가 되는 게 좋죠. 왜냐면 맞아요. 주제도 뚜렷하고, 아까 요 부분이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선도 해결돼요. 이게 촬영을 하시다 보면 정말 거슬려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비즈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저기 나무 격자 보이시죠? 저게 정말 거슬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어, 촬영하는 어떤 포맷이 만약에 VJ 특공대예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 말 그대로 VJ 특공대니까 그냥 현장에 실황을 담는 거니까 좀 뭐 흔들리든 뭐든 이거는 그 포맷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다큐 촬영을 해요. 그 VJ 특공대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는 그냥 짧은 숏폼이잖아요. 근데 뭐 3부작짜리 그런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다큐멘터리 촬영한다. 혹은 내가 이 사람이 여행하는 여행 브로그 찍는다. 했을 때 그, 집중도도 달라지고 뒤에 있는 배경들 때문에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웃포커스가 있는 게 참 좋은데 제가 전년도까지는 뭐랄까 스마트폰에서 아예 기능이 구현이 안 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게 만약에 필요하시는 분들 혹은 어, 음식 촬영하시는 분들 꼭 필요하고요. 푸드는 무조건 그러니까 제품 리뷰나 왜냐면 그 포커스에 그 제품이 담겨야 되고 그 재료가 담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핸드폰을 바꾸시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왜냐면 핸드폰 약정해 가지고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촬영 자주 하는 사람이라. 핸드폰만 바꿔도 지금 촬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어렵게 미러리스 카메라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미러리스 카메라 사면은 미러리스 바디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렌즈도 사야 되죠. 이 용도 저 용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무 하나, 나무 두 개, 나무 가까운 거 이거 종류별로 사야 돼요. 카메라 바디 하나에 렌즈 세 개를 사야 돼요. 혹은 그 화각이 다 커버가 되는 렌즈 큰 걸 하나 사면 되는데 그럼 이제 바디 값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 훌쩍 넘어가요. 그것보다 차라리
그냥 KT 가서 뭐 2년 약정 넣어가지고 뭐 무제한으로 한 달에 8만 원, 8만 7천 주고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전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 영상 촬영도 되고 합리적이니까. 근데 그 점에서 그 애플에서 아웃포커싱 기능을 이제 제공한 거는 저는 정말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최근에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러면 핸드폰 짐벌 아까 전에 보셨죠? 아주 가볍고 하다는 거. 꼭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달아도 핸드폰 짐벌이 보통 한 새 거를 사면 18만 원, 15만 원 하고 중고로 사면 7만 원도 거의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뭐 버전 지난 걸 사면. 그러면 핸드폰 짐벌 하나에 그 아이폰 13 뭐 이것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야간 촬영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제 센서가 많이 좋아져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콕지 가가지고 그 어두운 데 촬영할 거 아니면 이제 핸드폰 촬영도 기술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아마 올해 출시될 삼성의 핸드폰도 분명 탑재될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아이폰 나 안 써봤는데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애플이 만들었으면 삼성이 또 만들겠죠. 그죠? 는 안 돼요.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서. 네. 안 돼요. 네네네. 폴, 이거 조금 더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도 이제 아무래도 이 경쟁이 있잖아요. 특히 카메라 시장에는. 제 생각에는, 가불론박이 많은데요. 저는 촬영은 삼성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 카메라의 어떤 기본적인 본질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애플에서는 약간 그 원본 자체를 자연스럽게 보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 핸드폰 카메라는 찍었을 때 그 원본 자체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삼성 옛날에 넥스 카메라 기억나세요? 그 카메라 삼성전자 카메라 부서가 없어지고 회사를 없애버리고 그 부서 통 전체를 핸드폰 부서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애플은 어쨌든 간에 다른 협력사의 그 제품을 이제 받아서 쓰는 거지만 삼성은 원래 카메라 만드는 회사를 스마트 부서로 옮긴 거기 때문에 원래 카메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플보다는 애플 아이폰보다는 삼성 게 나오면 삼성 게 더 낫지 않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나중에 촬영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블로로 편집을 배우실 거지만 나중에 프리미어 같은 PC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편집을 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 애플은 파일 넘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삼성은 그냥 꽂고 USB 꽂으면 바로 USB처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아웃포커스 기능도 활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웃포커싱 기능이 언제 필요하냐고 하는 거는 제가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우리 영상 보면은 필터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본 필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블로 편집 프로그램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움직여도 안 거슬리잖아요. 그죠? 이건 아까 스마트폰 제가 설명드린 거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게 조절이 안 돼요.
핸드폰에서. 저게 가장 다행인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제일 다르게 그 저런 식의 영상이죠. 적용도 하나의 적용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영상과 체력을 예뻐집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제작을 보거나 세우기 맞추기 무엇인가요? 자, 어떠세요? 제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내가 어떤 컨텐츠를 찍는다고 상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체육 그러죠. 좋죠. 그 나누기. 어, 아웃포커싱도 좋아하고 나누기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채우기가 중요하신 분들은 채우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누기가 중요하신 분은 나누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어, 어, 제가 영상 예시를 조금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게요. 음, 어, 아, 저희가 이거 아웃포커싱 돼 있죠. 어느 정도. 자, 이런 식의 컨텐츠예요. 보시면 어, 어, 보시면 왼쪽에 있는 컷도 있고 센터에 있는 컷도 있고 힘은 클로즈업도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선에 센터에 걸려 있잖아요. 어, 이런 컨텐츠를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나의 정보를 그냥 가감없이 얘기해 주는 채널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팝 음악사 같은 거 재밌게 알려주는 만약 채널을 하고 싶어요. 뭐, 재즈가 왜 생겼고, 락이 왜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주고 싶은 채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본을 써야겠죠. 대본을 써놓고 읽어야 되죠, 그죠? 대본을 다 적어놓고 난 다음에, 요러한 컨텐츠를 제 예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본을 다 써서 화각 3개를 두고 카메라를 동시에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 같은 말을 3번 하세요. 처음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컨텐츠다. 아니면 누구한테 설명을 시켜야 되는 컨텐츠다. 그러면 대본을 쓰시고 대본 다 외우는 수는 없잖아요. 질문만 다 적어놓고 대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서술형으로 쭉 콘티에 써 쓰세요. 왜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이 질문에 대한 답,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두서없이 다 적어놓으면 대충 어떤 흐름으로 내가 말해야겠다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외우시지 마시고 한 화각, 한 화각, 한 화각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얘는 바스트, 얘는 클로즈업, 얘는 정면. 그래서 같은 말을 3번 하다 보면 원래는 동시에 찍어요, 보통은. 근데 나는 전문 어떤 캐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조리 있게 계속해서 틀리지 않고 할 수가 없잖아요. 틀리면 계속 그 부분을 계속 재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 세대를. 그러니까 혼자서 찍으셔도 편하게 그냥 말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도 넘기고, 편하게 말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넘기고, 편하게 말하고 틀린 부분이 있고 넘긴 다음에 그 질문은 제가 적어 두시라 했잖아요. 뭐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4번 질문. 거기에 대한 거를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거죠. 근데 왜 나누기 할 때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사실 이것도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어 보통 측면의 바스트를 잡을 때는 은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이거 사람 이런 인터뷰 영상 같은 이런 얘기를 해 주는 영상 정면을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제에 따라서 무조건 정면이 옳지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봐요. 보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측면을 좀 틀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에 대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은 컷으로 사용하겠죠, 이 컷을. 그냥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팩트를 얘기할 때는 정면을 봐요.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수로 지내면서 이건 팩트예요, 그냥. 근데 자, 감성적으로 호소하거나 표정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은 클로즈를 잡아요. 원래는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나누는 것도 행위를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워딩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를 제가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 왜 이 부분을 또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1인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5 대, 6 대를 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행위를 여러 번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피사체인데 촬영 도우미가 없다면은 나 혼자서 촬영을 카메라를 올려 놓고 촬영하고 옮겨 놓고 촬영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어 이거 옮기는 게 지금 귀찮고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오늘 배운 나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촬영법들이 있다. 한 번 촬영하셔 가지고 그냥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인애플 피자를 싫어하는 이유를 한국 사람한테 제가 실험을 했던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그 뭘로 실험을 했냐면은 파인애플 피자 먹어 보라고 하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정면을 해 놓고 먹는 장면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리하는 장면을 담아요. 그러면 왜 이태리 사람들이 파인애플 피자를 싫어하는가에 대한 거를 제가 파전을 구워요. 파전 위에다가 토핑을 파인애플을 넣어요. 그래서 먹어 보라 그래요, 초장에 찍어서. 그런 콘텐츠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찍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카메라가 제가 1개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화각을 여러 개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먹방 때처럼 가운데 놔두고 확대를 시켜 버리면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까 파전을 3번 구웠어요, 똑같은 거 구울 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다 하나 찍어 보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요리를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뒤집는데 1번 실패를 해요. 근데 다음번에 어차피 또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3개 중에 하나는 잘 뒤집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탁 하고 뒤집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탁 돌리다가 바닥에 탁 떨어진 건 나중에 그걸로 찍었어요. 뭐 맨 마지막 엔딩 짤로 "사실은 이렇게 되었었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되니까 편집 포인트도 살아나고 내 원본 소스도 좋아졌어요. 근데 내가 어 아마 그런 부분 많으실 건데 내가 어떤 행위를 촬영하고 옮기고 멈췄다가 옮기고 멈췄다가 옮기고 하는 게 귀찮으실 때는 그냥 2-3번 하세요. 화각 2개 해 가지고. 그래서 2개 엎쳐 놓고 교차 편집하면 돼. 대신 화각은 쪼끔 달라야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면은 팩트, 측면 바스트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근데 측면 클로즈는 나의 가치관이나 감성이 드러나게 요렇게 잡아 놓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게 되려고 하면 피사체가 일단 말을 잘해야 돼요. 피사체가 일단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연습된 사람이어야 되고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도 없으셔야 되고 물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말을 하시다가 중간에 쪼끔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촬영자는 편집점을 아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것 점점점 같은데요라고 처음에 말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자 3초 있다가 그냥 위기의 순간이 많았던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한 3초 있다가 말씀하세요. 그렇게 잡아 놓으면 나중에 고거 덜어내고 요거 쓰면 되잖아요. 인터뷰 영상은 요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팁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오늘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걸 토대로 영상을 찍어 오셔야 되는데 최소 한 내용이 3컷 나누기 있잖아요. 3컷이어야 되게끔 3컷만 최소 5초씩만 그 장면을 좀 많이 담아 오시면 좋아요. 5초 이상 3컷 이상 돼도 상관없어요. 카메라에 영상으로 담아 오시면 되고 이왕이면 핸드헬드 말고 다 삼각대로 찍어 주시는 걸 좋아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핸드헬드가 상대적으로 편해요. 움직이기가 편하니까. 근데 삼각대는 자꾸 삼각대를 놔두는 연습을 해야 이런 이쁨과 구도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 그냥 다이소에서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 핸드폰 삼각대 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무 장면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촬영을 해 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편집점이라는 게 있어요. 녹화 버튼 누르고 3초 뒤에 그 소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르고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지점부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녹화 버튼 누르고 3초 뒤에. 누르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옮겨가야 돼요, 만약에. 그럼 누르는 순간이 아니라 만약에 누르고 제가 이리로 돌아와 가지고 앉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고요. 편집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멈춰서 충분히 내 정지된 표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박성준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끝나는 것도 바로 "있습니다." 하고 "박정준이었습니다." 하고 일어서잖아요. 그럼 그 컷 못 써요. 다 해 놓고 최대한 여유가 있어 줘야 그거를 자르는 구간이 나와요. 그게 나중에 제가 다음 주 편집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컷 편집이거든요. 컷 편집의 핵심은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밥. 우리가 김밥 양 꼬다리는 맛있지만 보기가 싫잖아요. 정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갈하지 못한 부분을 딱 자르고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게 첫 3초, 끝 3초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내가 편집점, 촬영하는 사람이 편집점을 항상 슛 들어가고 3초 뒤부터 시작. 내가 말을 끝내고 혹은 행위를 끝내고 촬영을 끝내고 3초 뒤에 이 소스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 앞에 시작점, 끝점을 날리고 하나씩 이으면 편집은 끝나요. 그러니까 우르르르르 다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내가 무엇을 촬영해야 되겠는가? 왜 촬영해야 그러니까 무엇을 촬영해야 되는데 이 촬영본을 누가 볼 것인가? 이 누가가 왜 볼 것인가를 생각해서 촬영을 해요. 거기에 맞는 걸. 근데 그 주제는 이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콘텐츠 아이템은 여기에서 나오고 내가 만들 영상을 누가 왜 보는가를 가지고 컷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여행을 가 가지고 내가 하는 말투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내 매력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촬영할 때 나를 찍지 배경 그냥 쪼금만 찍어요. 그냥 내가 먹는 장면, 내가 말하는 장면,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장면을 더 많이 찍는 거지 괜히 그 촬영 시간에 풍경을 많이 담지는 않아요. 그걸 가지고 촬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날리고 봉다리 날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 순서대로 하나 이어 가지고 딱 끝내면 그걸 보고 컷 편집이라고 해요. 컷 편집이 끝났을 때 영상은 끝나야 돼요, 여러분. 자막이 날아다니고 BGM이 다니는 거는 아무 표현이 없는 거고 컷 편집에서 깔끔하게 나와야 그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컷 편집을 했는데 엉망이에요. 소스가 엉망이었단 말이거나 혹은 기획이 엉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연출로 만들기 위해서 편집에다가 자막을 날려다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뒤로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에 지금 보면 지금 녹음실 편집실까지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누구나 시청가는 저 보이시죠? 저 영상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저기 지금 영상 비주클 스튜디오 왼쪽으로 들어가는 게 저게 다시 시작될 겁니다, 아마. 보시면 저 원본 소스들이 원래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소스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컷이에요, 전부 다. 그죠? 근데 자막을 날라다니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수업하는 모습들을 그냥 간단하게 수업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촬영하는 게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이걸 지금 수업하는 장면을 연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장면들을 찍어서 저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저거는 소스 자체가 원하는 연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자막 날라다니고 효과를 줘야 저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 저 자막 이렇게 날라다니고 저거 진짜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영상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컷 편집으로만 깔끔하게 나와서 나중에 자막만 딱 치면 영상 끝난다. 최고예요. 그런 영상이. 그게 품도 덜 들이죠. 자막 날라다니는 거 저런 거 5 분짜리 저거 보고 애프터 이펙트로 편집을 할 건데 저 애프터 이펙트 템플릿을 가지고 렌더링을 돌린다고 해도 저 정도 길이면은 아마 보통 일반 가정집 컴퓨터로서는 1 시간 걸립니다. 렌더링만. 뽑아내는데. 편집하는데 더 걸릴 수도 있고. 저 짧은 영상은. 그러면 3 분, 4분 넘어가면 저거는 불가능하겠죠. 자막 많이 날아다니고 하는 것보다 약간 깔끔하게 가는 연습.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특정 행위를 3 장면으로 이어서 깔끔하게 이걸 이어 붙인다. 내가 원하는 지금 내용. 포인트가 다 다르실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기획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내가 이거 3 컷을 촬영하기 전에 나는 요런 장면을 요렇게 촬영할 것이다. 가 나오면 촬영 시간도 줄고 편집 시간도 줄어요. 근데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나는 오늘 여수에 갈 거니까 여수를 촬영해야지. 처음 가보는 여수를 확인도 안 하고 카메라 들고 가서 뭐를 찍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유튜버들 뭐 혹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은 직업이시기도 하시지만 입문에서는 직업이 아니라 취미가 처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분들이 가자마자 그 공간에 이쁜 걸 담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 보통 그런 분들도 다 찾아봐요. 어디 스팟 우리 왜 밥 맛있는 밥집 찾아보듯이. 그러니까 고런 것들을 꼭 저 해 하셔 가지고 3 장면 넣기 위해서 촬영을 해 오시면 좋습니다. 고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혹시 쪼금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요 과제 하셨던 거? 네. 저 제가 주시면은 제가 요거 참고를 해 가지고 다음 주 편집할 때 말씀드릴 게 있어서 혹시 오늘 안 가져오셨으면은 요거는 제가 고거 다음 주에 아니면은 잠깐만요. 김병국 님 오늘 네. 일단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들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 한번 들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창석 님.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들고 오시면 제가 편집할 때 그 관련된 편집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몇 개부터 제가 좀 이해를 못한 게 네. 아까 전에 반수면 말했는데 똑같은 영상을 세번 찍고 카메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3개를 찍어서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예 있고. 한다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찍어야 돼. 똑같은 영상을 3번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냥 주제에 네. 대상을 영상을 볼 대상을 골라서 영상을 찍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워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영상 나누기 3 컷도 되고요. 저런 식으로 3 컷도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소스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3개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클립을. 근데 이게 이어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저런 식으로 3 개를 동시에 찍은 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 그 장면이 다른 3 개가 이어질 수 있는 것. 나누기가 똑같아서 네. 네. 찍어서 네 하셔도 되고. 그건 방법대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아마 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원 테이크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엔딩하고
그러니까 오프닝하고 엔딩은 좀 다른 장면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만약 연주 영상을 오시면 처음에 들어갈 때 옆면에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아웃, 정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측면 페이드 인. 그래서 뭐 자막 나오고 오프닝 노래 제목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고 빠지면서 엔딩 감사합니다. 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장면이 총 한 3개 정도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행위로 하셔도 되고 왜냐면 지금 기획을 하신 대로도 있으실 거고 기획이 아직 안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라면을 먹는다 장면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숟가락을 놓는다 장면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것처럼 소스가 3개인 것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 오시라고 소스를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양이 많을 거니까 간단하게도 좋고 어떤 분은 더 많이 찍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제한을 3컷 이상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찍어 오셔도 상관없어요. 뭐 5컷이든 뭐 30분짜리 영상에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컷으로만 찍지 마시라.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핸드폰 가로로 찍어 주세요. 세로로 찍지 마시고 가로로. 예. 세로는 찍으면 양옆에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편집할 때. 예, 영상으로. 네. 사진은 말고 영상으로. 예. 오늘 요거 배우신 요걸 그대로. 그냥 편하게 찍어 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발표를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촬영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이 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저희가 편집하고 난 다음에 일일이 확인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영상을 찍어 오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제가 안 잡힌다. 그러면 진짜 밥 밥 숟가락 올리는 그거 촬영하셔도 돼요. 진짜 너무 급하면. 근데 숟가락 올리는 것도 수소통에서 빼서 그 책상 위에 놓고 옆에 마지막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모습 요렇게 찍어도 되잖아요. 근데 숟가락은 안 움직이니까 마지막에는 움직여줘야겠죠. 혹은 배경이 움직이거나 사람이 앉거나 어, 피사체를 움직이거나 물건을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오늘 배운 대로 맞아요 맞아요. 움직이는 사람을 찍어도 되고 네네네 그게 이어질 수 있는 영상 네네 맞아요 맞아요. 발소리 찍어도 아무거나 찍어도 상관없어요. 네 보통 FHD 60프레임이 좋습니다. 네 FHD 찍으면 4K로 찍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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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6대 9. 네. 16대 9로 찍으세요. 네. 화면 비율입니다. 네. 9대 16은 세로고 16대 9는 가로거든요. 십 네. 네. 빼는 게 좋죠, 사실은. 네. 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찍으시면 돼요. 네, 네, 맞아요. 9대 16이 세로이기 때문에. 근데 가로로 찍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화면이 가로니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세로가 더 일반적이랍니다. 왜냐면 틱톡이나 릴스는 다 세로로 보니까 네, 인스타 다 세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생각했을 때 뭐 저보다 이제 위세대 선배님들은 당연히 이제 4대 3 비율 일반 브라운관 텔레비 그 정사각형 같은 비율이 제일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16대 9 요즘 애들은 9대 16이래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보는 게 그게 더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편집 때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릴스를 주로 촬영한다, 영상을. 그럼 무조건 세로로 찍으셔야 돼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촬영할 때 원본 소스가 세로면은 세로, 가로로 했을 때 확대를 시켜야 돼요. 그럼 화질이 깨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네네네. 애초에 소스 자체가 세로로 찍으실 거면 계속 세로로 찍으셔야 되고, 가로로 찍을 경우는 계속 가로로 찍으셨다가 오셔가지고 세로로 편집하고 싶으신 분은 세로로 편집하는 틀을 만드시고, 가로로 편집하고 싶으신 분은 가로로 편집하는 틀을 짜시면 돼요. 마치 도화지 미리 설정하는 것처럼. 네.
1대1이든 뭐 16대 9대 따뜻한 아직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가로라고 찍어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예, 이게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니까. 단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세로로 했다가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 가로로 했다가는 안 돼요. 가로로 찍을 거면 계속 가로로 찍으셔야 되고 세로로 찍을 거면 계속 세로로 찍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런 영상처럼 돼요. 뭐 막 가로로 나오다가 갑자기 양옆이 없어지고 이것도 영상이 어색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